자, 창비 국어교과서 문영진 교과서 평가 문제집 220쪽에서 221쪽 교재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220쪽의 본문을 한번 읽고 문제 풀어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22번 기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태도는 기억, 씨앗을 뿌리는 일을 막기라도 하거든 번쩍 눈을 뜨고 되어들으라. 자, 아까 눈 감고 간다는 시를 지금 시인이 지금 신경림 씨가 해석하고 있죠. 해석한 내용인데 씨앗을 눈을 감고 가지만 씨앗도 뿌리고 씨앗을 뿌리면서 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행위였는데 가다가 근데 돌불에 차이면 가만히 있지 말고 눈을 와짝 들어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죠. 뭐 해보라? 저항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22번에 1번은 쉽게 찾으셔야 됩니다. 23번 니언에 대해 글쓴이가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니언, 눈 감고 간다를 자 여러분이 이해한 거 말고 신경림씨 글쓴이가 이해한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눈 감고 되어들으라 뒷부분 제가 같이 한번 해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시에서 이러한 전언을 읽는 일 또한 어렵지 않다. 전언은 메시지죠. 그러니까 윤동주가 쓴 시는 이것이지만 거기서 전달된 메시지는 어렵지 않다.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다. 그 뜻이죠. 그러면서도 가락은 차분하게 가라앉아있다. 저항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강력하고 어떤 면에서 흥분시키는 말일 수 있는데 시 자체의 가락, 리듬은 차분하게 가라앉아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달성되었을까요? 불이 소요되지 않게끔 조정하는 절박한 속박이 있는 것이다. 이 불은 어디서 나온 거죠? 아까 폴레리. 예. 불이 제대로 쓰이려면 그 기계적 구속 속에 들어가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시인이 말하는 이 저항이 불이라고 한다면, 이 주제가 불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잘못 드러내면 오히려 수준이 낮은 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심지어 이렇게 세상에 빛을 못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불이 소요되지 않게끔, 사라지지 않고, 제대로 조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속박이 있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장인 정신을 가지고 가다듬어서 어떤 엄격한 행실을 느꼈다는 거죠. 그 큰 엄격성 밑에서 이 시는 이제 오히려 큰 자유를 얻고 역설적이죠. 장인 정신 없이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고 눈 감고 간다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스스로 시의 대상이 되면서 눈 감고 간다, 이제 시인의 시적 화자가 눈 감고 가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자칫 고압적이 될 수 있는 명령형을, 자, 사실은 여기 되어들으라 이 부분은 명령형으로 나와 있죠. 근데 제목을 뭘로 감쌌나요? 명령형이 아니라 그냥 담담한 서술로, 진술로 표현하고 있죠. 눈 감고 가라가 아니고 눈 감고 간다로 다듬었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고압적이고 될 수 있는 명령형을 순화하면서도 하고 싶은 말을 아주 강력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가 필요했다? 상당한 시적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을 달성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 니언에 대해서 됐나요? 23번 글쓴이가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로 돌아갑니다. 1번 시대를 살아가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왜? 예, 지금 뭔가 구속, 속박이 있기 때문에 이 속박 속에서 눈 감고 살아간다, 걸어간다라는 저항 의지도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걸 다듬어낸 것도 시대 정신하고 상관이 있겠죠. 그 다음에 말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시대를 살아가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시인이 신경림 씨가 이해했다는 거죠. 그 어두운 시기에 저항하면서 가니까 그죠? 네, 심플하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번 직설적인 화법으로 격정을 토로하고 있다. 직설적으로 화법으로 할 만한 내용인데 딱 어느 부분 눈을 와짝 들고 와짝 들어 그 부분 말고는 명령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설적 화법으로 격정을 토로하고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내용은 그러할지언정 굉장히 순화시켜서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얻었다, 더 큰 울림을 얻었다라고 보는 거죠. 2번이 잘못된 해석입니다. 3번 형식과 내용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즉 뭘로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데 담담한 어조의 형식에 담음으로써 더 훌륭한 시가 되었다는 이야기니까 크게 볼 때는 형식과 내용이 조화를 이루었다라는 해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화자의 시적 감정을 적절하게 절제하고 있다. 절제하고 한다는 것은 제목으로
스스로 시의 대상이 되면서 자칫 고압적이 될 수 있는 명령을 순화하는 방법, 순화했다라고 나옵니다. 절제의 또 다른 이름이 될 수 있겠죠. 4번 맞는 이야기. 5번 미래지향적인 인식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시를 그렇게 해석했죠. 씨앗을 뿌리며 간다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건 실천이죠. 그죠? 그래서 이 신경림 씨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3번에 2번입니다. 그 다음 24번 파에서 윤동주 시에 대한 평가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구절을 찾아 3어줄로 쓰시오. 파의 맨 마지막에 보면 윤동주 시에 색깔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푸른 가을 하늘빛이리라. 자, 푸른 가을 하늘빛이라는 매우 감각적인 언어로 윤동주 시를 딱 표현했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 쓰시면 되겠고요. 25번 디귿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디귿은 윤동주 시의 가장 큰 미덕 젊음, 밝음, 맑음, 청순함, 엄격함. 자, 이게 왜 함정일 수 있을까요? 윤동주가 자기 시를 엄격하게 단련했다라는 다듬었다라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윤동주 시의 미덕을 엄격함이 아니냐라고 자칫 이 글을 읽다가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엄격함을 통해서 나온 윤동주 시는 젊고 밝고 맑고 청순하고 다른 말로 뭐 개결하고 깨끗하고 이런 말들 나왔잖아요. 그죠? 엄격함은 이 시의 성격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25번에 5번 답이 됩니다. 26번 파와 관련하여 심화학습을 계획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시인의 생애와 이력을 공부한다. 윤동주 보면 비록 식민지는 어둠 속에 살면서 누가? 시인이. 그쵸?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시인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 비록 식민지 다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시인의 문학 이력과 시 창작 과정 1, 2, 3번은 같은 이야기죠. 4번 시인의 시에 나타난 미술적 감각 마지막 푸른 가을 하늘빛 이것은 신경림 씨가 굉장히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진짜로 이걸 미술적으로 회화적으로 이 시에 이런 색깔이 있다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술적 감각을 연구한다는 조금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5번 시인의 작품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논문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죠? 됐나요? 그래서 26쪽의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221쪽 잠깐 봐주십시오.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학습활동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술형 대비로 답을 외우셔야 되고요. 자습서에 답이 잘 나와 있죠. 제가 찍은 문제는 5, 6, 7번입니다. 자, 독자마다 글의 의미가 다르게 구성되는 요인 이 단원의 학습 목표입니다. 독서는 독자가 의미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독자가 작가와 대화하는 과정이다. 의사소통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왜 독자마다 서로 다르게 재구성될 수 있다? 독자가 가진 배경 지식이 다르다는 거죠. 배경 지식을 조금 더 쪼개면 경험, 가치관, 그 다음에 신념 뭐 그런 말들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5번의 답은 경험, 가치관, 신념 등으로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6번 같은 이야기입니다. 능동적인 독서를 활용해야 되는 요소. 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뭐죠? 독자의 경험, 배경 지식, 가치관, 신념 다 같은 말입니다. 그죠? 예,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이런 단어들을 주어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7번은 빈칸을 채워서 이걸 통째로 외워주세요. 됐나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갑니다. 능동적으로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됐나요? 글에 담긴 정보와 전언을 파악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글을 수용해야 한다. 됐나요? 예, 수용이라는 단어와 능동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전언 있죠. 제가 한번 예상해보면 저기 타로 가면 왼쪽에 타로 가면 이 시에서 이러한 전언을 읽는 일 또한 어렵지 않다. 자, 7번 같은 문제를 객관식으로 만들어 놓고 또는 간단한 서술형을 만들어 놓고 타에 나오는 어떤 단어를 찾아서 이걸 쓰라. 정보와 전언을 구분하는 문제를 낼 수 있고요. 전언을 쓰는 거 그죠? 됐나요? 네, 전언이란 말과 정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